요즘에 둔촌주공 완판됐다고 이야기 많이 나오죠. 둔촌주공 완판이 왜 이렇게 기사화가 되느냐, 그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또 지금 건설사들 부동산 PF 문제 터지고 그래서 죽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그래서 둔촌주공이 무조건 잘 돼야만 한다,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건데, 전반적으로 둔촌주공 비롯해서 청약시장, 분양시장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둔촌주공 완판 났다고 합니다. 2월 10일부터 이런 이야기 계속 떴죠. 84제곱미터가 계약률이 100%. 이게 2월 8일부터 84 기준 90% 이상 계약이 됐다. 5984 예비 당첨자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이틀 더 지나서 100%,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일부터 재건축단지 미계약 물량에 대한 예비 당첨 계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결과 8일 기준 1237가구 가운데 1225가구가 마감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8일날 엄청 잘 됐다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계약 포기한 물량은 12가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2일간 더 예비 당첨 계약 진행하니까 100% 됐다. 이런 이야기들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보시면은 계약률 깜깜이인데 완판됐다는 소문이 나더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시공단 측에서 계약률 60%, 예비 당첨자까지 합하면 90%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와전돼서 언론에서 열심히 기사를 내더라. 왜? 언론에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기사를 내놓고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적 있어요? 그냥 은근슬쩍 기사 지우죠. 아니면은 그냥 모른 채 넘어가고. 지금도 뒤져보면 공급 부족 이야기 엄청 많죠. 그런 것처럼 언론은 어디 편이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은 어디 편이에요? 건설사 편이죠. 그런데 지금 분양시장, 청약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고 그 트리거가 된 거.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설마 얘도 안 좋겠어? 라는 느낌이 나왔던 게 둔촌주공이죠. 최대 어이다, 최대 단지이다. 위치도 강남 4구 중에 하나인 강동구이다. 강동구 중에서도 공원 있고 시장 있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역세권도 떠버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둔촌주공이 잘 됐어야만 하는데 안 됐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마케팅 팀에서 흘러나왔다. 마케팅 팀 뭐 하는 데예요? 홍보해서 팔아먹는 데죠. 그러니까 정확히 되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8일날 나온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해서 잘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계약률이 높다면 향후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지만 소문만 무성해서 혼란스럽다. 즉, 계약률이 높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즉, 계약률이 높다고 홍보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분양을 받을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2월 8일 0시, 즉 첫날 2월 7일 날 기자가 가봤더니 어때요? 10시부터 예비 당첨자들의 계약이 진행됐지만 견본주택 입구에는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인력, 즉 근무자들이죠. 근무자들만 보였다. 낮 12시쯤에는 수십 명 안팎이었다. 그리고 300번대 초반 당첨번호를 받은 CC는 계약하려는 이들이 많지 않아 번호만 받으면 웬만하면 분양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첫날 분위기였어요. 즉, 첫날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8일날 엄청 잘 된 것처럼 홍보가 들어간 거고. 그런데 막상 그 기사는 모르는 이야기죠. 우리는 공개한 적이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공개가 됐느냐. 마케팅팀에서 그냥 이야기 흘린 거 아니냐. 마케팅팀에서 흘려주고 언론이 받아 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90% 마감이라 하길래 급하게 나갔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몰렸겠죠. 근데 소문과는 다르게 한산한 모습이다. 오구에서 850명이 몰릴 예정이었지만 오전 10시 70명. 그래도 오전에 좀 많이 늘었어요. 저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 결과. 그 다음에 11시에도 350명이 와야 되는데 10여 명에 그쳤다. 그러면서 전용 5구 또 전용 84 못지않게 인기가 많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국평을 84에서 5구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요게 4, 5인 가구 기준이라면 요건 2, 3인 가구죠. 근데 요즘에 2, 3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평의 기준도 예전에는 애도 둘 낳고 그 정도 돼서 한 4인 가구 기준으로 국평이 84였는데
지금은 애도 하나만 낳던가 안 낳던가 딩크족도 많고. 그러니까 이쪽 수요가 훨씬 더 많다. 2, 3인 가구 엄청나게 늘어났다. 국평을 5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면은 사실은 인기가 많죠. 그런데 90%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 왜 이렇게 5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경쟁이 치열했다면 계약 성공도 만족스럽겠지만 남은 가구 수가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에 저층을 많이 포기한다고 하는데 저것들을 누가 다 잡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포기했는데 저거 뜬 소문이었다. 왜냐면은 언론을 통해서 우린 분명히 이런 기사를 냈어요. 한 3-4번 냈어요. 이렇게 넘어가든가. 만약에 됐다면 저층까지 저런 이야기들에 속아서 산 거겠죠. 2월 10일까지 가도 저층은 많이 남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2월 8일에 계약이 거의 다 되느냐. 12개 빼고. 이게 현실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 있었죠. 우리 거의 완판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속였죠. 그 말에 속아서 계약한 사람들이 나온 단지가 있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흘린 게 아니라 상담사들이 흘렸는데 그런 이야기만 듣더라도 사람들은 속는다는 거죠. 이게 완판 임박했다더니 그래서 계약했더니 수백 가구가 미계약 났다. 깜깜이 분양. 자, 둔촌주공도 깜깜이 분양이죠. 왜 3월에 공개한다고 하느냐. 자, 3월에 뭐예요? 무슨 일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미계약 났습니다.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월에 공개하면 됐지. 왜 3월에 공개를 하느냐? 그 상황에서 지금 예비 당첨자들. 이들이 속느냐 안 속느냐가 핵심인 거죠. 만약에 진짜 안 나왔으면 빡치면 이렇게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완판됐다고 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데 막상 가본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현지 시공단들도 부정을 하고 있고. 아니 어디서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상보다 낮으면 초기 계약률이 낮으면 비공개하거나 허위로 부풀려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다 되고 나서 발표하는 것도 사실은 100% 믿으면 안 돼요. 예전에 부산에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미분양 2가구 났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2가구 난 단지가 2개가 있었는데 그 2단지 다 미분양은 100가구 이상 났었더라. 그런데 이것을 정부나 이런 데서 검증할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건설사에서 이만큼 났습니다 라고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순위 청약 온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완판 났다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완판 났는데 회사 보유분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슬금슬금 팔아먹을 수 있겠죠. 온 사람들 연락처 받아놓고서 부적격이 나왔다. 회사 보유분이 있다. 너에게만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충분히 언론에서 퍼뜨리는 행태를 보면은 분명히 그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저렇게까지 일제적으로 확인 안 됐다는 기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를 내리고 저게 계속 메인으로 올라올 정도로 계속 뜨는 걸 보면. 자, 근데 둔촌뿐만이 아니라 상황이 이래서 지금 계속 이런 거예요. 건설사들한테 광고비를 많이 받아요. 언론에서. 언론의 수익 중에서 10% 이상이 건설사 광고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몇몇 언론들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사주라고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분양시장 어때요? 강남 3구 다음엔 마용성에서 미계약. 그 다음에 강북 최대 단지 장이자이 여기도 40% 미계약. 이런 거죠. 그리고 왜 포기를 하느냐? 분양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청약 흥행 2, 3위 단지 2위 단지 어디예요? 남천자이. 남천동 좋은 곳이죠. 수영구 해수동이죠. 해수동. 그런데 불구하고 116가구 중 계약은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완판한데 또 마포 더클러시 이야기 나오고요. 완판한데 어디예요?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유일하다. 근데 청약 경쟁률 보면 어때요? 53.8대 1. 그 다음에 19.4대 1. 여기 마포 더클래시. 이런 데들이 미계약이 난 거예요. 근데 경쟁률 5대 1도 안 나온 둔촌주공은 무조건 된다고 계속 이게 나오고 있는 게 되냐. 그래서 보면 분양가 비교해보면 강동 헤리티지 자이. 자, 둔촌주공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하죠. 물론 강동에서 조금 더 입지는 안 좋지만. 그 다음에 여기 남천자이는 분양가 평당 3천 넘어서 LCT 넘어섰다. 비싸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비싸니까 안 되는 거다. 건설사들이 욕심을 많이 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오늘도 뭐 그런 말씀 나왔는데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양가는 못 내리겠고 건설사들 살려주세요. 이런 것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부동산 PF 문제 터지게 생겼죠. 지금 대우건설이 440억 물어내고 시공권 포기했다. 왜?
요거 만들었는데 미분양 나서 그 이상의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440억을 물어내겠다. 관계자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빨리 판단하지 못하고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다가 회사가 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즉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지금은 건설사들이 대응하는 시기이다 라는 거죠. 그만큼 그 이상으로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부동산 PF 문제가 터질까봐. 대우건설이 터져가지고 망할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난 손실을 입겠죠. 여기 문제는 터지고 있죠. 새마을금고에서 1300억 부실대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 많이 드렸었죠. 이 금융에서 돈 빼라.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요 오피스텔. 저쪽에 엄청 많이 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1300억 가량의 집단대출. 이게 문제가 돼서 회수 의문 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출 금액 55% 충당금으로 적립하라고 나오고 있다. 지금 이 금융권에서는 PF 문제가 굉장히 터지고 있다. 자, 부동산 PF는 125조인데 벌써 연체가 1조를 돌파했다. 장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총액 자체도 1년간 15조 증가했다. 2년간 35조 급증했다. 코로나 이후 돈잔치 계속 갈 줄 알았겠죠.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물가가 올라서 분양가가 오르고 미분양 나서 힘들어 죽겠고 정부에서 대책을 좀 내주세요. 정부가 사줬으면 하는데 어디처럼 수유 칸타펠리스처럼 그걸 원하고 있죠. 누가 이야기해요? 정땡주 대한땡텍 건설협회장. 보시면 대강 뭔가 나오죠. 미분양으로 인한 업계 자금 경색이 심각해지고 있다. 공기업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 정부 돈으로 혹은 LH, SH가 건설사들 망하지 않게 사줘라. 주택경기 침체되면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건설사들은 망하게 생겼어요. 돈이 없어요. 지금 미분양도 나는데 인건비 올랐고 또 원자재비 올라서 그렇다. 자, 그래서 원자재비 말씀하시니까 요거는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 나왔는데 기사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담합합니다. 얘가 담합했어요. 이런 식으로 원자재비 올리는 거죠. 저런 식으로 원자재비 올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자재비 가격 올라도 작년 대비로 건설사 부담은 1.2%밖에 안 된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비가 20-30% 오르면은 집값도 20-30% 올라야 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식당에서 제육볶음을 사 먹는다고 해봅시다. 돼지고기 값이 한 20% 올랐어요. 그러면은 10,000원 받던 제육볶음 12,000원에 팔면은 사람들이 납득을 해요? 못하죠. 왜? 그 제육볶음에는 돼지고기 값도 들어가 있고 양파나 고춧가루, 뭐 고추장 이런 거 고추장 안 넣는 데도 있으니까 고춧가루 또 가스비, 자리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돼지고기 값 올랐다고 다 올려버린다. 그 퍼센테이지만큼. 그러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많이 죽어나지도 않아요. 지금 죽어난다? 이때 벌었던 돈 어디다 썼어요? 자, 2022년 8월입니다. 10대 건설사의 이익률이에요. 2015년 대비 약 2배가 늘어났다. 이익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익률이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익이 늘어났다가 아니라 이익률이 늘어났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팔아도 더 비싸게 팔아서 많이 남겨먹었다 라는 거죠. 자, 조금 떨어진 데도 있는데 대부분 많이 남겨먹었죠. 저 돈 다 어디다 쓰고 이제 와서 징징대요. 부동산 PF 터지고 은행 터지고 금융업계 다 망한다? 물론 터진 것들도 있겠죠. 중소건설사들은 특히 그런 게 심할 테고. 근데 대형 건설사들은 저기 받아쳐먹은 거 어디다 다 쓰고 개판으로 지어서 짓다가 무너지는 단지도 나오게 만들고 이러냐. 건설사들 너무 코로나 이후 너무 신냈고 지들이 그 타격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 망한다고 해서 자영업자들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예를 들어서 라이트하우스 제육볶음을 만들어서 돼지고기 100kg을 샀는데 다 못 팔아서 50kg밖에 못 팔았어요. 나머지 50kg은 때문에 우리가 손실나게 생기면 정부에서 사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유경제 논리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청약 분양시장 개박살 났죠. 왜?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요. 첫 번째, 대출 받아서 메꿔야 되는데 DSR 걸려서 한계 생겼죠. 두 번째, 전세 껴서 메꾸려고 그랬는데 금리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 뚝 떨어져서 안 되죠.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든 분양가든 경매가든 다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둔촌주공으로 또 언론에서 장난질 치면서 띄우려고 한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띄우기 위해서 헬리오시티의 갑자기 비정상 거래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 둔촌주공 그냥 끝나봐요. 헬리오시티 거래량 기가 막히게 줄어들 겁니다.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말을 100% 믿을 때인지, 그리고 저 말 때문에 오히려 계약률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례 하나 가지고 청약시장을 살릴 수는 없다. 여기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